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저널 16번째로 오늘은 포항 지진 관련 본진과 여진의 자료를 이용하여 지구조적인 특성을 공부한 결과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지진의 포칼 메커니즘 데이터는 2018년에 김한샘 박사 외에 의해서 제시된 바가 있고, 올해 들어 손민경 박사 외가 31개의 포칼 메커니즘 데이터를 추가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지구조 응력 상태를 분석하는 데 기여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구조적인 특성을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의 폴트 텍토닉 어널리시스 툴을 이용하여 지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포칼 메커니즘 데이터를 폴트 슬립 데이터처럼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간에 따라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그 군집에 따라 응력 텐서를 구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응력 특성, 그러니까 역단층형인지 주양 이동형 응력인지에 따라서 군집을 분류하여 응력 텐서를 구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포항 지진의 경우에 있어서는 세 도메인으로, 세 지역으로 나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각각에 대해서 깊이에 따라, 응력 특성에 따라 나누어서 구한 응력 텐서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들을 이용하여 응력 궤적, 트라젝토리를 그리려고 한다면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간 제가 공부한 제사기 지구조 사건들이 되겠습니다. 앞서서도 소개한 바와 같이 동북동 서남서의 압축력과 서북서 동남동의 압축력, 그리고 남북 방향의 압축력, 세 가지의 형태로 한반도에서의 제사기 응력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포항 지진 자료로부터 구한 응력도 동북동 서남서 압축력과 서북서 동남동 압축력 또는 두 응력의 결합 양상으로 이해되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족천 박사가 지진 진원기구 포칼 메커니즘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대 압축축을 표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동북동 서남서의 압축력이 우세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활성단층에서도 동북동 서남서 압축력을 받은 활성단층과 서북서 동남동 압축력을 받은 활성단층으로 나눠지고, 각각의 힘의 시대는 시간적으로 서로 교호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지구조 공격 및 후퇴 텍토닉 어그레션 앤 리트리트 모델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동북동 서남서 압축력의 응력은 히말라야 지구조 도면의 응력이 되겠고, 서북서 동남동 압축력은 필리핀시 텍토닉 도메인의 응력이 되겠습니다. 포항 지진의 포칼 메커니즘 데이터로부터 구한 응력 텐서들을 지역별, 깊이별로 분류하여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빨간 화살표는 역단층형 리버스 폴팅 타입의 응력을 지시하는 포칼 메커니즘이 되겠고, 검은색 또는 회색으로 표시한 것은 주양이동형 응력을 지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깊은 곳에서는 서북서 동남동 압축력을 지시하는 주양이동형 응력 텐서가 있고, 중간의 지역에서는 동서 또는 동북동 서남서 압축력을 보여주는 응력 텐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높은 곳에서는 서북서 동남동 또는 동서 방향의 압축력을 보여주는 응력 텐서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동서 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북쪽으로 회전이 되었으면 플러스, 남쪽으로 회전되었으면 마이너스 값을 주어 각각의 응력 텐서에서의 회전 양상을 표시해 보았습니다. 플러스로 표시된 것은 히말라야 텍토닉 도메인에 근접하는 것이고, 마이너스로 표시된 것은 필리핀시 텍토닉 도메인의 힘에 근접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A 도메인,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났던 메인존의 지역에서 보면 상부에서는 필리핀시 텍토닉 도메인의 응력과 유사한 응력이 있었고, 하부에서는 동북동 서남서 압축력에 히말라야 지구조 도메인의 응력이 작용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양이동형 응력 텐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검은색 또는 회색으로 칠한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그러니까 포칼 뎁스가 4km 내지 5km 사이에서는 동서 또는 동북동 서남서 방향의 압축력을 지시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상하로는 동서 또는 서북서 동남동 압축력을 지시하는 응력 텐서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구마모토 지진에서 이미 본 바가 있습니다. 다시 주양이동형과 역단층형 응력 텐서들을 종합하여 보면 가운데 중간 심도에서 히말라야 지구조 도메인의 응력, 그러니까 한반도 전반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히말라야 지구조 도메인의 동북동 서남서 응력이 있고, 그 상하는 마치 필리핀시 텍토닉 도메인의 응력처럼 서북서 동남동 압축력을 지시하는 응력 텐서들이 포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포항 지진의 경우에 있어서도 스트레스 레이어링이 있었고, 이는 어떠한 우세한 지구조 도메인의 응력에 그 인접 지구조 도메인의 응력이 관입하는 양상으로 작용을 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특성은 자연지진의 특성을 보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다음으로 포항 지진의 응력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모아서클을 구하고 그에 대한 각각의
마찰선을 잠정적으로 구하여 계략적으로 응력의 크기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행히도 본진이 해당되는 군집은 수가 적어서 이에 포함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되겠습니다. 마찰선에 원점을 제로 위치해 놓고 그리고 주양이동형인 경우에는 시그마2를 수직부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버티칼 로드에 해당되기 때문에 리소스타틱 프레서 라인에 피팅을 시켰고 역단층형 리버스 폴팅 타입의 경우에는 시그마 3를 버티칼 로드 라인에 피팅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이와 같이 되었고 이를 요약하면 이와 같은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파선으로 표시된 것은 포화송비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포화송비의 함수이기 때문에 똑같은 기울기를 갖고 있고 이 경우에 있어서 포화송비는 0.34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포화송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줄이는 작업을 위해서 내추럴 포화 프레서를 가정하였고 각각의 힘의 크기를 조정하여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나타난 델타 시그마 H는 큰 것으로부터 417, 295, 254, 206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포항 지진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지구조적인 특성, 단층구조 분석의 툴을 이용하여 여러분께 공부한 바를 소개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